254페이지요. 자, 하나만 더 합니다. 여기는 여기까지만 하면 내용 정리는 거의 대부분 다 끝나요. 그러면은 별거 없거든요. 254페이지 보면 2번 객체군의 생장곡선 있어요. 별표 3개짜리입니다. 별표 3개 쳐주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수능에 이 책기만 나와요. 그리고 옆쪽에 보면 3번 개체군의 생존곡선 보여? 이거 별표 3개짜리예요. 얘네 2개 별표 3개씩입니다. 생장곡선이 있고요. 255페이지에 생존곡선이 있어요. 두 가지를 나누세요. 됐나요? 생장곡선이 뭐냐면 생장이죠. 생물학에서 생장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사이즈가 커지는 거, 그걸 생장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이즈가 커지는 걸 개미와 코끼리 얘기 많이 알죠? 개미는 사이즈가 작고 코끼리는 사이즈가 큰데 이유가 뭐야? 세포의 수가 많으니까. 애기는 조그마고 어른은 커요. 왜? 세포의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생장이란 단어는 세포의 사이즈가 커지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세포의 사이즈가 커지는 것보다 세포 분열을 해서 크기가 커지는 걸 생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얘는 세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죠. 뭘 배우는 거야? 생태계를 배우고 있지. 그래서 이 생장곡선은 덩어리가 커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Y축의 동그라미, 개체수가 커지는 겁니다. 됐나요? 그 개체군에 개체가 많아져서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이걸 생장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생존곡선은 뭐야? 얘는 시간에 따른, 여기 잘 보세요. 생존 개체수라고 써있거든요. 얘는 그냥 개체수가 아니라 살아남은 개체수예요. 처음에 말이 알을 낳았는데 다 잡아먹지. 거북이가 태어났는데 막 기어가다 다 잡아먹지. 살아남은 애가 몇 마리니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장곡선은 개체군의 사이즈에 대한 내용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개체의 수에 대한 내용이고, 생존곡선은 얼마나 많이 낳았고 얼마나 많이 죽었냐가 생존곡선입니다. 괜히 이 두 가지를 분류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일단 한번 볼까요? 개체군의 밀도 역시 알아봅니다. 시험 문제니까요. 정리는 저쪽에다 할게요. 밀도 한번 볼게요. 자, A 지역이 있었고 B 지역이 있었대. 여기는 개체수가 10마리가 있었고요. 여기는 개체수가 5마리가 있었어. 자, 개체수 얘가 큰 거 맞지? 그지? 그럼 밀도는 누가 크니? 됐어요? 여기까지? 자, 밀도를 비교할 때는 어떻게 비교하는 거야? 개체 수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밀도는 조밀한 걸 밀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면적에 대한 개념까지 넣으셔야 돼요. 됐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우리 강의실에 5마리가 있어. 한국에 10마리가 있어. 자, 만날 확률이 누가 크니? 강의실에서 5마리 만날 확률이 훨씬 크겠죠. 네, 가운데 조밀조밀 모여있는 거 맞지? 우리나라에 5마리 있어. 강원도 1마리, 제주도 1마리 뭐 이렇게 있어. 서로 만날 확률이 적지 않겠니? 이걸 밀도라 그래요. 됐나요? 밀도는 꼭 하나 외우세요. 뭐라고? 개체수를 면적으로 나눠준 값을 밀도라고 합니다. 개체수를 면적으로 나눈 걸 밀도라 그래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게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건 뒤에 한 번 더 나와요. 밀도는 개체수를 면적으로 나눈 걸 밀도라고 합니다. 됐니? 그럼 두 번째요. 생장곡선, 생존곡선을 할 거야. 자,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첫 번째 생장곡선.
이 녀석은 누구에 대한 공식, 누구에 대한 곡선, 개체수에 대한 개체수에 관련된 곡선을 생장곡선이라고 해요. 그려볼게요. 개체수 그림은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그래프가 이 그래프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x축은 시간, y축은 개체수. 자, y축이 개체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를 생장곡선이라고 합니다. 됐죠? 처음에는 개체수가 없었었는데 매우 적었었는데 나오면 막 쥐 같은 애들 보세요. 바퀴벌레 이런 애들. 그렇죠? 쥐는 3주가 지나면 태어난 지 21일이 지나면 또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쥐가 태어나서 또 3주가 지나면 또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아기를 낳을 때마다 7에서 8마리를 낳거든요. 그럼 한 마리가 7, 8마리를 낳아서 3주만 지나면 그 7, 8마리가 애를 낳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쥐는 엄청나게 수가 빨리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봐. 그냥 이론적으로 따지면 개가 또 애를 낳고 개가 또 애를 낳으니까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개체수가 처음에는 조금씩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걸 기하급수적이라고 해요. 어떻게 따지면 이론상 따지면. 그래서 이걸 이론상 생장곡선이라고 합니다. 제2자 곡선을 그리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개체수가 이렇게 중요하니? 아니죠. 먹이가 부족해지죠. 개체수가 많아지면. 먹이가 부족해지면 서로 경쟁할 거 아니야. 그럼 죽어나가는 애도 생기겠지. 노폐물이 막 쌓여가겠죠. 그럼 서식지가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또 죽어나가는 애도 생기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론상 곡선을 따라가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자라나냐? 처음에 있다가 점점 가다가 점점 차이가 나다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곡선을 그립니다. 이게 실제 곡선이에요. 실제 생장곡선은 얘처럼 그리고요. 이거 S자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론적 실제 그렇게 되는데 실제 어때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죠?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이거 왜 그래?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이만큼은 다 수용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커지면 먹이가 부족해서 죽거나 도태돼서 죽거나 노폐물 때문에 썩어 죽거나 요만큼만 나는 애들을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선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한계점이라고 해요. 한계점. 뭐가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의 한계. 환경 수용력의 한계점까지 개체수는 늘어날 수 있는데 그 이상 증가할 수는 없다. 이유는 뭐라고? 아까처럼 먹이가 부족해지죠. 서식지가 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좁아지죠. 노폐물도 쌓여가고 점점 이상한 것들도 많이 생겨나겠지. 그래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론 곡선과 실제 곡선이 차이나는 이유는 먹이, 천적, 노폐물, 서식지의 좁아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이 요인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환경 저항이라고 해요. 이 이론 곡선과 실제 곡선의 차이값 환경 저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먹이라든가 서식지라든가 노폐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환경 수용력을 넘어서 개체수가 증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개체수는 다 이만큼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서 개체수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죠. 누구만 빼고? 인간만 빼고. 인간은 이 환경 저항도 생겨서 이렇게 가야 되지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미치도록 애쓴단 말이죠. 됐나요? 자, 그럼 질문 하나요. 이론 곡선은 J자 곡선 동그라미, 실제 생장 곡선은 S자 곡선 동그라미. 이론과 실제가 차이 나는 이유는 뭐야? 환경 저항 때문에. 되니? 그럼 환경 저항은 개체수가 많을수록 커지니 적을수록 커지니. 됐어요? 환경 저항의 크기를 비교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이론과 실제의 차이. 이론과 실제의 차이. 이론과 실제의 차이. 이게 환경 저항의 크기예요. 그럼 환경 저항의 크기는 개체수가 많아질수록 점점 커지는 거 맞죠? 됐어요? 그럼 아주 개체수가 적을 때는 환경 저항이 0이니? 아니요. 환경 저항은 없을 수가 없어요. 됐나요?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돼도 서식지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지. 먹이가 절반이 되는 거죠. 환경 저항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환경 저항은 언제나 존재하는데 그 차이가 개체수가 많아질수록 커진다는 뜻이에요. 자, 단어들 되게 어렵죠? 다시요. 이론상 J자 곡선, 실제로는 S자 곡선. 한 개치 이상 벗어나지 못해 환경 수용력. 그럼 이론과 실제가 차이 나는 이유는 뭐야? 환경 저항 때문이에요. 개체수가 적어도 환경 저항은 존재한다. 개체수가 커도 환경 저항은 존재한다. 하지만 개체수가 많을수록 환경 저항은 커진다. 생장곡선이라고 합니다. 되니? 어렵지 않죠? 수능 나오라 그래요. 유전보다 훨씬 쉽잖아요. 되니? 마지막 하나 남았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생존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생존곡선은 무슨 그래프? 생존하고 있는 생존 개체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살아남은 개체수. 그래프를 해볼까요? 요게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표시할 게 없고요. 얘는 표시할 게 있어요. X축의 시간, Y축에 뭐라고 써있어? 생존 개체수요. 그리고 특히 X축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상대 연령, 네, 상대 수명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내가 기르던 고슴도치는 한 5년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한 7, 80년 살죠. 그죠? 거북이는 150살 삽니다. 그럼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수명이. 얘도 100년 산다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얘도 100년 산다고 가정합시다. 얘도 100년 산다고 가정합시다. 그게 상대 수명이거든요. 그래서 상대 수명은 0살부터 100살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100살이라고 해봅시다. 100살. 그럼 딱 가운데가 50살 정도가 되겠죠. 중요한 건 Y축. 언제나 그래프는 Y축이 중요합니다. Y축 잘 보세요. 맨 꼭대기에 얼마라고 써있어? 1000이라고 써있어요. 1000. 그치? 얘를 3등분을 하면
자, 1000을 3등분하면 얼마여야 돼? 666, 330번 이래야 되지, 그치? 연령을 잘 봐. 얘 100, 얘 10이에요. 되니? 자, 이제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요.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 1000에서 시작했어. 태어나자마자 1000마리가 있었다는 얘기지. 살아있지? 1000마리가 있었는데 수명이 50살이 돼도 계속 1000마리, 900마리, 80마리, 980, 970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50살을 지나고 940, 930, 9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00살 가까이 가면 뚝 떨어지는 거죠. 자, 무슨 뜻? 처음에는 잘 안 죽는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싹 다 죽는다. 되셨어요? 이걸 1형이라고 합니다. 1형. 자, 1형 비교해볼게요. 1형. 무슨 뜻? 초기에, 태어난 초기에, 근데 초기에 생존율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안 죽는다는 얘기지, 그치? 생존율은 매우 높습니다. 그럼 다시요. 초기의 사망률은 잘 안 죽는다 그랬죠? 매우 낮은 거예요. 되니? 그럼 뒤에 두 글자 더 쓸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후기의 생존율은 매우 작죠. 후기의 사망률은 다 잊어버리는 거지. 매우 크겠지, 그치? 됐어요? 기준을 초기라고 잡고 이렇게 문제를 풀면 후기도 그냥 맞출 수 있습니다. 누구? 어릴 때 잘 안 죽고 나이 들면 다 뒤지는 거. 사람. 됐어요? 사람의 생존 곡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처음에 1000마리가 살아있었는데 한 살이 되자 다 죽는 거예요. 됐나요? 싹 다 뒤져버리고 몇 마리가 살았는데 걔가 졸라 오래 사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됐어? 자, 다시 이걸 3형이라고 합니다. 자, 3형은 어떻게 된 거야? 태어나자마자 다 뒤지고요. 몇 마리 사는 애가 끝까지 살아남는 거지. 됐어? 자, 1형은 이렇게 생겼어. 그럼 3형은요? 초기에 생존율은 어떠니? 매우 작정이죠. 다 뒤져버리죠. 됐어? 몇 마리 안 남는다고요. 걔가 끝까지 살아남죠. 그럼 초기의 사망률은 매우 큰 거지. 여기까지 두 개 구별되나요? 1형과 3형. 누구야? 1형과 3형. 3형 누구 해야 되니?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다 뒤지는 애. 그리고 몇 마리 살아남은 애가 오랫동안 살아남는 애. 니네가 알고 있는 거 있어? 예를 들면 명란젓 먹어봤니? 뭔진 알지? 이렇게 생긴 주머니 안에 알 졸라 많이 들었지. 그지? 만약에 그 알이 수만 개가 들어있는데 전부 다 부화하면 수만 개의 명태가 되거든요. 한 마리에서 수만 개씩 나오죠. 그럼 명태 2마리만 기르면 수십만 개 만들 수 있지. 그래서 명태가 뒤지게 많은 거야. 그런데 우리 명태 못 먹잖아요. 없으니까. 왜? 다 잡아먹고 있잖아. 알을 낳으면 다 먹죠. 니네 날치알 먹잖아. 무슨 비빔밥 같은데 졸라 많이 쳐놓지. 걔 부화하면 날치가 될 텐데 왜 이렇게 먹는 거야?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바닷가에 몇 개 없지. 가장 대표적인 예 거북이요.
알을 낳았어. 가다가 다 잡아먹히지, 그지? 그리고 살아남은 애가 150년을 사는 거지. 이런 애들이에요. 그렇다면 1번 새끼 많이 낳겠니? 낳을 필요가 없죠. 3번 새끼 많이 낳겠니? 졸라 많이 낳아야 되지, 그지? 그래서 1형을 사람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포유동물들이 그러겠지. 3형을 어류계통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니? 문제는 2형이에요. 2형. 얘가 2형입니다. 자, 이거 잘 봐. 2형이요. 얘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줄어드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됐니? 이거 잘 보세요. 여기다가 20살을 찍어줄게. 여기다가 70살을 찍어줄게. 자, 20살, 70살. 여기 20년 된 거 맞지? 그지? 여기 20년 된 거 맞지? 그지? 그지? 그러면 앞에 20살, 뒤에 20살. 생존 개체수는 똑같니?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시험 문제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잘 봐. 앞에 20살이라면 여기서 요점에서 만나지, 그지? 그럼 생존 개체수가 여기가 1000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100이지. 그럼 여기로 적어도 600, 700은 내려오지 않았겠니? 그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50에서 70살까지는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70이라면 여기에다 이렇게 찍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찍는 거 맞지? 그럼 이 내려온 높이는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얘는 몇십 마리 안 되지. 여긴 몇백 마리가 내려온 거고 여긴 몇십 마리가 내려온 거죠. 보이세요? 그러면 같은 기간 동안에 생존한 개체수의 비율이 같니? 같은 비율, 같은 기간 동안에 사망한 개체수의 비율은 같니? 아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2번이 내신용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수능형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거고요. Y축 값이 일정하지가 않지. 그래서 Y축에 대한 내용이 시험 문제가 돼요. 한국말로 정리하면 니네 책에는 별로 안 나옵니다. 255페이지 2형 보세요. 출생 이후에 개체수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 됐나요?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 그 밑에 각 연령대의 사망률이 비교적 일정하다. 됐어요? 비교적 일정하다. 뭐라고? 개체수가 일정한 비율로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일정한 비율로가 중요한 거야. 이 비율은 거의 일정합니다. 기울기니까요. 밑에 줄 각 연령대의 사망률 비율 맞지, 그지? 사망률도 거의 일정, 출생률도 거의 일정. 여기까지 됐어? 사망률이 거의 일정. 그러면 비율은 일정하지만 사망한 개체수는 일정하니? 맞아요? 이런 거 안 된다고. 개체수는 얘는 몇백 마리 사망했는데 얘는 몇십 마리 사망한 거란 말이죠. 같은 기간 동안에 같은 연령대에 사망한 개체수는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요거 하나 꼭 신경 쓰세요. 왜? Y축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요. 됐어요? 비율은 일정하다.
하지만 개체 수는 일정하지 않다. 할 수 있겠니? 무슨 뜻인지 알겠어? 자, 예를 들면 0에 1000마리를 낳았어. 한 살이 됐을 때 900마리가 남았대. 다시 한 번요. 50살이 되었을 때 100마리가 남았어. 51살이 되었을 때 90마리가 남은 거죠. 됐나요? 이거 보세요. 1년 만에 몇 마리가 죽었니? 100마리가 사망했죠. 그지? 근데 얘는요, 1년 만에 몇 마리가 죽은 거야? 10마리가 죽은 거지. 이 10마리가 죽었어요. 되니? 어때? 개체 수는 다르죠. 하지만 1000마리에 90마리, 900마리, 1000마리에 900마리 몇 퍼센트 죽었어? 10% 죽은 거 맞죠? 그지? 100마리에 90마리 몇 퍼센트 죽었어? 10% 죽은 거 맞지? 그지? 어때요? 비율은 똑같죠? 그게 이 뜻이에요. 됐니?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보여? 비율이 일정해, 개체 수는 달라. 무슨 뜻이야? 이 뜻이야. 그치? 사람, 뭐 포유류, 코끼리, 캥거루, 어류, 양서류, 이형은 아가수의 초식동물이고요. 거기 보면 뭐 히드나 뭐 이런 거 써있어요. 됐니? 각각의 얘들도 한 번쯤은 꼭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됐어요? 다시 생장곡선, 생존곡선 두 개 나눌 수 있겠니? 그래프 완전 다르죠? 뭘로 비교한다고? Y축을 가지고 비교하고요. 여기서 포인트 단어는 이론 실제 차이 환경 조합력. 여기서 포인트 단어는 이 형이 일정한 게 있고 일정하지 않은 게 있다. 그걸 두 개 비교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니다. 생장, 생존, 그리고 생태계, 상호작용 이런 내용들 반드시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고생했습니다.